광주와 전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해안은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고 소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경험하게 하고 기업에는 인재를 찾게 해주는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성과와 과제를 점검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전공을 미리 체험해보는 꿈꾸는 공작 속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초등학생들이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손 모심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쌀을 수확해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낮부터 전남 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조금 전 광주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사이에는 태풍급 바람과 함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밤이 되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빗줄기도 굵어졌습니다. 서남 해안 쪽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광주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사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일부 지역은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 등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 목포와 무안, 한평, 보성 등 서남 해안 쪽을 중심으로 오후 들어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100mm, 해안 지역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바람이 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해안가 저지대에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집안이 약해져 붕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 청년 정책 중에 청년 일 경험 드림이란 게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주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 수업을 기획하는 29살 오래강 씨. 지난해 9월 광주시의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통해 5달 동안 이 업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정식 직원으로 채용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쪽이 전공과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일 경험 드림을 통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광주시는 오 씨처럼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경험해보고 기업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공기관형과 사회복지형 등 총 6개 분야를 선택해 일경험을 할 수 있고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고 이 3명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기업들은 5달 동안 청년과 일해보면서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평가하고 그 기간 동안 인건비의 90%를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5개월간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청년들도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서 매우 잘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채용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6개 유형 가운데 공공기관형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고 청년과 사업주 간의 시각차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들은 기업에 필요한 청년을 직접 고르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이제 일방적으로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친구가 오는지에 대한 이해, 어떤 판단이 없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 되면은 뭐 잘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후반기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광주시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사업의 취지를 지금보다 더 살리기 위해선 보다 섬세한 행정 감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 시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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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1
청년들에게 취업이 걱정이라면 고등학생들에겐 진학이 고민이죠. 이런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대학과 함께 꿈꾸는 공작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대학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이 영양 성분을 고려해 식단을 짜보고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물리치료에 필요한 지식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에 펴는 힘을 더 강하게 해주는 테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대학에서는 로봇을 움직이는 코팅 기술에 대해 강의를 듣습니다. 이들은 광주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학 진학이나 진로 결정에 앞서 실제 대학 수업을 들어보기 위해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자동차가 나중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자율주행하는데 그때 코딩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요. 올해로 3년째인 꿈꾸는 공작소에서는 광주와 전남 10개 대학과 연계해 앱 개발과 상담 심리, 간호와 패션 디자인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따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도 진학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속에 고등학생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3명, 저 포함해서 3명이 지원했는데 저만 합격되고 2명은 다 탈락했어요. 특히 4주 동안 16시간의 수업을 이수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진로 활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시모주로 대학을 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전공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열정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한 학기에 한 차례씩 공작소를 운영하는 광주시 교육청은 이 학기에는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한창 모내기철인 요즘 한 농촌 마을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요즘은 사라진 손 모심기에 나섰습니다. 일종의 체험 활동인데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선 학생들이 줄지어 논으로 들어섭니다. 못줄 앞에 차례로 늘어선 학생들이 서투른 솜씨로 모심기에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진흙에 빠지고 얼굴에도 진흙이 묻었지만 학생들의 표정에는 신기함이 가득합니다. 진흙 때문에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래도 모를 많이 심어보니까 재밌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친절한 가르침에 따라 모를 심다 보니 어느새 논에는 파란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았고 남과 북을 상징하며 양쪽 끝에서 모내기를 시작한 학생들은 한복판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까 만난 것처럼 평화롭게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서 즐겁고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은 사라진 손모내기 행사에는 나주 노안초등학교와 노안 남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손모심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고 그래서 어떤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추억을 소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함께 심은 모를 가을에 다시 만나 공동으로 추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벼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북녘땅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즘 같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제때 밥을 챙겨 먹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시작된 마을 공동급식이 이제는 농번기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의 날씨로 접어든 남도 들녘마다 이양기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른 새벽 모내기를 시작한 농민들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이면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골 사람들이 농번기 때 되면은 어차피 집에서 밥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할 시간도 없고. 마을 공동급식소가 남도 들녘 곳곳에 생기는 것은 이때쯤입니다. 농촌 지역의 농번기 차례만 운영되는 공동 취사장입니다. 점심 무렵이면 줄을 설 정도로 농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년째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강쟁군의 한 농협은 선원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받는 돈은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합니다. 일을 하다가 들어가서 또 반찬 만들어서 또 먹으려면 힘들고 찾아먹기도 힘든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는. 좀 농번기 차례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식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로 식사 준비는 농협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동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부모 형제와 또 자식들을 돌보는 장년의 마음으로 우리가 농민조합원들을 잘 보필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해주신 것을 저희들은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번기 남도 들녘의 새로운 풍속도가 된 공동급식은 모내기가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이용섭 시장과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부흥산 현충탑에서 추념식을 열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사회적 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의 사회적 기업 수는 997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의 사회적 기업은 1,109개로 전국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광주가 2013년 15억 1,800만 원에서 지난해 288억 9,9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전남은 2013년 97억 9,300만 원에서 지난해 289억 1,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흉가 체험에 나선 유튜버가 시신을 발견한 일이 있은 이후 경찰이 공가와 폐가를 집중 점검해 범죄 용의자와 수배자를 검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초부터 7주 동안 광주 지역 빈집과 빈 건물 2,40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